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대량으로 계속 사들이기에 정말 언제까지 살 거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순매수 행진을 멈췄습니다. 멈추긴 멈췄는데 주식을 내다 판 게 기껏해야 한 6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매도했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하도 순매수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하루쯤 쉬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일단 연기금의 순매수 행진이 42일로 멈췄습니다. 근데 이 42일이라는 게 얼마나 긴 기간이냐?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5년 3월 5일까지 계속됐거든요. 근데 이 순매수한 금액이 얼마냐? 4조 2천억 원입니다. 아마도 연속 순매수로는 역대 최대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 최장 기록이 언제였냐? 2011년이었는데 그때 32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거보다 일단 기간 자체가 열흘 길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순매수 금액이 2조 원 정도였는데 자, 이번에는 4조 2천억 원이니까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이냐? 지금까지 역대 연기금 순매수 기록을 보면 3위가 2019년에 25일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32일이었는데 이게 무려 42일로 늘어났으니 와, 진짜 오랫동안 주식을 계속 사기만 한 겁니다. 정말 순매수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에 정치를 굳이 엮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날짜부터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58거래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무려 55일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단 3일만 매도했어요. 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가끔 매도한 것 같아요. 순매수 행진 42일째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순매수 잠깐 쉬고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자, 그래서 계엄 이후에 총 순매수 금액이 얼마냐? 무려 6조 4천억 원입니다. 진짜 유례없는 연속 순매수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물론 주식 투자 국내에 하시는 분들은 와, 연기금이 그래도 이만큼 사줘서 주가 오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 연기금의 순매수를 굉장히 환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장의 관점에서 만약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외국인들한테 허를 찔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우려하고 있거든요. 자, 순매수를 계속하고 외국인이 팔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 규모는 무려 7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비싸게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증시에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정말 연기금이 주가를 간신히 막 올려놓으니까 귀신같이 고점 딱 찍어서 팔고 나간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우리가 최근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계엄 이후에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규모를 보면 12월 달에 3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매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 12월 달에 그 투매하는 모든 주식들 연기금이 열심히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주식을 안정시켜 놓으니까 주가 안정되니 외국인들이 더 팔 리가 없죠. 그래서 7천억 원 정도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2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올랐거든요. 자, 만약에 연기금이 저가 매수를 한 거라면 저는 1월 달 매수는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주식을 계속 사들였거든요. 자, 그래서 고점을 딱 찍죠. 2671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타이밍 좋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투매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규모는 무려
4조 1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자, 연기금이 계엄 이후에 무려 6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서 간신히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을 떠받쳤는데 막판에 이렇게 4조 원어치를 넘게 팔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무려 8조 4천억 원이 누적으로 팔고 나갔습니다. 계엄 이후에 6조 4천억 원어치를 연기금이 사봤자 외국인이 더 많은 규모의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변동성만 키운 꼴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연기금이 저가 매수에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준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변동성을 키웠다는 것만은 최근에 외국인 투매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연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느냐? 그 원인은 굉장히 슬픈 이유 때문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안에 국내 주식의 비중을 보면 원래 2024년 목표 비중이 15.4%였습니다. 근데 실제 비중은 1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와, 이 정도 차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진짜 적극적으로 그동안 안 샀던 거냐? 자,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좀 더 슬픈 원인이 있는데 그동안 미국 주식 계속해서 폭등했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주식들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대만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거뒀고 자산 규모가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자꾸만 국내 주식 자산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국내 주가가 하락을 해서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매수 여력이 커진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11.5%밖에 안 되니까 자, 15.4%로 올리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데 이게 저가 매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주가만 끌어올리면 그걸 노려서 자꾸만 투매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리면 계속 팔고 나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나갈 기회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월 4일부터 정말 연기금이 날이면 날마다 주식을 사고 있는 이 현상. 이게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매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외국인들한테만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2월 달에는 외국인이 하루아침에 1조 5,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투매한 날도 있었는데 이 날조차 연기금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계속해서 떠받쳐주는 연기금이 굉장히 고맙겠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미국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도 계속 내림세를 보여왔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자, 아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우라는 걸 발표하는데 자, 이미 미국의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전망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최근에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했죠.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더 높다. 아니, FTA 체결해서 관세 없는데 4배가 어느 게 더 높다는 건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온갖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연기금이 진짜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당장 3월 6일은 연기금이 42일째 순매수한다 하도 뭐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연기금이 지금의 순매수를 멈출 것이냐,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연기금의 순매수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데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해소되고 갑자기 호재들이 막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에 이 악재들이 반영되지 않겠지만 연기금이 매수하다가 진짜 언젠가 멈췄을 때 갑자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그 악재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살 수 있는 여력은 아직도 정말 넘쳐납니다. 이미 6조 4천억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순매수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졌고 미국 주가는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우리나라 연기금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자, 물론 균형을 이루어서 언젠가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을 따라간다면 한국 코스피에 추가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저가 매수로 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좋고 우리 한국 주가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보다 나쁘다면 이 비중을 맞추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우리 연기금의 수익률한테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어느 정도 여력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일부 증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8조 원어치를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40일 연속 순매수는 국민연금 내에서도 정말 과하다고 봤는지 진짜 그냥 모양만 오늘 순매도한 것처럼 한 6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오늘 하루만 잠깐 신용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도 조금 더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는데 자, 연기금 덕분에 트럼프가 쏟아낸 악재가 지금 현재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2011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32일 순매수 행진을 하다가 딱 멈추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당장은 연기금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야, 이제 증시가 대세 상승기가 보다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자, 이번에도 연기금이 뭐 8조 원어치 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순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언젠가 그 순매수 행진이 멈췄을 때 과연 우리 증시가 악재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연기금이 만약에 더 순매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좀 찬찬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순매수라면 나중에 또 이거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갑자기 또 투매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봐 약간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우려하는 시장이 바로 채권 시장이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채권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회수하기 시작했는데 12월부터 2조 4천억 원 정도를 했고 1월 달에 1조 6천억 원 정도 하니까 둘이 합치면 4조 원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안정돼 있었죠? 이것도 전부 다 채권 안정 펀드라든가 아니면 연기금 덕분에 안정이 됐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도 얼마든지 이걸 떠받칠 수 있는 연기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특이점을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도 빠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시 투자자도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연기금이 떠받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우리 돈이죠. 자,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의 환해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식 한방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월초 되면 쭉쭉쭉 내릴 수 있어요. 왜? 돈이 생기거든요. 환해지할 수 있는 추가 자금, 배분한 돈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초 되면 제가 환율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환율 내리고 있습니다. 왜? 연금의 환해지로 충분히 월초가 되면 떠받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채권 시장도 연기금으로 떠받치는 이런 구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들을 지금 연기금 빼면 그야말로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이상한 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연기금만 빼버리면 모래성이죠. 하지만 연기금이 워낙 튼튼해서 모래성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연기금은 아직도 돈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떠받쳐지거나 또는 환율이 떠받쳐지는 게 아니라 연기금에 의해서 뭔가
관변으로 이게 떠받쳐지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개선안 잘 보셨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확대한다는 거, 이건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지금은 9%를 내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본인이 4.5%를 내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걸 앞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13%로 보험료를 내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9%에서 13%로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무려 44%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진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장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웃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시장을 떠받칠 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좋게 봐야 우리나라 주식을 투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만약에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시장을 떠받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투매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국민연금이 증시를 떠받칠 이 자금 자체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원래 계획했던 만큼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패를 일으켜서 외국인들한테 돈 벌 기회만 주는 거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국민연금에서 그런 고민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자, 박종원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